무극담로 종신기 천마편 제103화 상관세가주 괴삼판 상관정량 두 번째 이야기. 상관정량으로 변신한 천마 류지역과 도산대도 정유한이 함께 신교의 광명자사를 찾아 나선 그날은 하늘조차 흑운으로 덮여 있었고 왠지 음침하여 길바닥에는 자욱한 안개가 깔려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낙양 강호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에 매우 충분했다. 이들은 낙양의 외곽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서로에게 미묘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대도 정유한은 광명자사의 수급을 배워오는 것이 목표라 생각하고 있었지만 천마 류지역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으니 류지역은 혈마의 혈산장원으로 들어가기 직전 신교 광명자사 이가주와 나눈 비밀스러운 약속을 떠올렸다. 이가주는 아들의 죽음 후에 천마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들의 협약은 생면부지를 저버릴 처절한 복수를 위한 맹세였다. 오늘 밤 류지역에게 있어서 혈마를 잡기 이전 이가주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움직이는 중이었다. 그는 도산대도 정유한을 데리고 이가주에게로 가는 길을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했고 모든 것은 그 계획대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류지역 즉 상관정량으로 변신한 천마는 숲속에 숨겨진 신교의 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와 함께 걷고 있는 도산대도 정유한은 긴장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며 그의 뒤를 따랐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깊고도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유한은 겉으로는 무심한 듯 보였지만 내심 상관정량 아니 천마의 행동 하나하나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저 상관 가주가 진짜 강호철이라 불리던 괴삼판이 맞을까? 정유한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의심이 피어올랐다. 그도 그럴 것이 상관정량이라 자처하는 이자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미묘하게 어색했다. 게다가 그의 싸움 실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에 이 시험이 그의 진정성을 확인할 중요한 기회였다. 류지역은 마음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천마의 기감은 이미 초인의 것으로 그의 기감은 사람의 감정과 사람의 의지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신적 권능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 즉 정유한의 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런 의심조차 천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혈마 소강자와 도산대도 정유한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이미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아무튼 이윽고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신교의 처소가 드러났다. 그곳에서 광명자사 이가주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며 걸어 나왔다. 마치 이 두 사람이 찾아올 것을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으며 본인의 장남 이연을 잃은 이후의 깊은 절망과 크나큰 고통이 그의 얼굴에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허허, 아들을 잃은 지 사흘이 지났으나 그의 얼굴은 이미 십수년의 세월이 흐른 듯하였으니 그의 머리는 완벽하게 백발로 변해 있었다. 교주, 아니 상관 가주와 도산대도 정유한 드디어 만나게 되었군. 이 가주의 목소리는 차분하였지만 그 속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류지역은 이 가주와 눈을 마주쳤다. 두 사람은 이미 약속된 계획대로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가주는 정유한이 동행하는 것에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다. 다만 상관정량으로 분한 류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광명자사, 그대가 나를 믿고 따를 줄 알았소. 이번 일로 그대와 나의 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오. 난 그대와의 약속을 지켰으니 말이오. 천마는 전음으로 좌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유아는 천마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오직 이 가주의 말만 들었으니 좌사의 말을 들으며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는 광명자사의 얼굴을 본 순간부터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어찌되었든 그는 수십 년을 함께한 일거망천석이란 친우의 생명을 좌사에게 잃었으니 말이다. 그의 손은 이미 본인의 병기, 절정대도를 꽉 쥐고 있었고 눈빛에는 지독한 살기가 서렸다. 광명자사, 내 놈의 수급을 가져오는 것이 오늘 내 임무구나. 대도 정유한이 말하자마자 검을 뽑아들고 이 가주에게 거침없이 돌진했다. 그 순간 공기는 그 주변에 얼어붙을 듯한 살기로 가득 찼다. 그의 대도는 마치 하늘을 가르는 벼락처럼 빠르고 강력하게 쇄도했고 이 가주는 이미 이러한 돌발 상황을 예상이나 한 듯 절정의 보법을 밟아서 손쉽게 몸을 돌려 그 공격을 피하며 단숨에 검을 뽑아 정유한의 옆구리를 노렸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숙적이었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들의 내공이 맞부딪히는 순간 주변의 나무와 돌들은 그대로 산산이 부서지며 강렬한 진동이 퍼져나갔다. 이 가주는 단순히 이연의 복수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교의 존엄을 지키고 광명자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이 싸움에 임하고 있었다. 그는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천마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어서 아침부터 운기조식하며 이 대전을 준비해서 그런지 그의 눈만큼은 매우 청명하여 티 하나 없었으며 또한 이 가주의 검은 마치 투명한 물결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그 속에는 치명적인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 검이 휘두를 때마다 주변의 나무와 돌이 함께 무너져 내렸다. 오! 초절정의 경지를 뛰어넘은 수준으로 출신이 파지경을 넘어 화신경의 경지가 아니던가. 초절정의 무사들이 내가 공부의 공력을 최대로 운용하여 뿌려대는 것이 검기라면 화신경의 무인이 쉬지 않고 전개하는 것이 검사이니 지금 신교 광명자사의 검사는 도산대도의 거도를 가볍게 상대하고 있을 수 있지 않던가. 아무튼 두 사람의 격돌로 어두운 대지에 폭발음이 터졌고 그들의 병기에서 북디붉은 불똥이 연속 튀었으니 이때 도산대도 정유한도 그에 뒤지지 않는 강자였다. 그의 대도는 태산을 가를 수 있는 바람을 일으켰고 또한 그의 도는 거대한 중도로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가 휘두를 때마다 강렬한 도풍이 일어나 주변을 휩쓸며 휘몰아쳤다. 그의 도는 마치 태풍처럼 광명자사의 치명적인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틈을 노려 강력한 반격을 퍼부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강력한 내공이 폭발했다. 그들의 공격이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는 주변의 나무들을 뿌리째 뽑아내고 고요했던 숲을 마치 전장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뭇잎들은 칼날처럼 날아다녔고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소용돌이치며 흩어졌다. 류지혁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싸움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알고 있었다. 그는 상관정량의 모습으로 그저 이 모든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천마의 눈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히려 이 상황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요히 관전하고 있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혈교를 모욕하다니.
정유한은 이 가주를 향해 본인의 애병 대도를 일도 망설임 없이 거세게 휘둘렀다. 그의 공격은 강력했지만 광명자사의 검은 그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 가주는 그 공격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정유한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의 어깨를 강하게 파고들어 내리쳤다. 이에 정유한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얼굴에는 격렬한 고통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내 이를 악물고 다시 돌을 들었다. 나는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그리고 상관 가주 그대는 뭐하시오? 어서 속히 이 싸움에 나서시오. 정유한은 괴산판을 향해 소리쳤으나 그의 상대 신교 광명좌사가 멈추지 않는 맹공을 퍼부었기 때문에 조금도 생각할 틈 없이 다시 한번 격돌하게 되었다. 그의 거대한 도는 더욱 날카롭고 빠르게 휘둘러졌으며 이번에는 대도가 이 가주의 옆구리를 노렸다. 그러나 이 가주는 신출귀몰한 보법을 밟아 그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허리를 강하게 차올렸다.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다, 도산대도. 지금 내 아들의 피 끓는 절규가 내 놈은 들리지 않는단 말이더냐? 이 가주의 목소리는 냉담했고 매우 차가웠다. 그는 정유한의 모든 공격을 예측하고 있었으며 그를 완벽하게 압도하고 있었다. 그의 검은 마치 물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며 정유한의 공격을 방어하면서도 강력한 반격을 퍼부었다. 무엇보다 그는 신교 뇌정가주의 가주로 그의 검에서 뇌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으니 허허, 두 사람의 대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입가경이라니.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다. 그들의 막대한 내공이 서로 부딪히면서 주변의 땅이 갈라지고 나무들이 쓰러져 나갔다. 숲은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는데 마치 이 공간 자체가 그들의 싸움에 의해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정유한은 간간히 내기의 징기가 점차로 끊기는 것을 느끼며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면서도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광명자사에게 달려들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그 순간 광명자사의 검이 공기의 파공성을 가열차게 내며 그의 복부를 꿰뚫어 버렸다. 정유한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버렸고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며 더 이상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분노의 눈빛으로 광명자사를 격하게 노려보았다. 내 놈이 감히 나를. 그러나 광명자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정유한을 내려다보며 검을 치켜들었다. 이때 도산대도는 고개를 힘겹게 돌려 상관정량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는데 상관 가주, 그대는 지금 내 목숨이 경각아님을 아시지 않소? 처벅. 상관정량으로 분한 천마는 뒷짐을 쥐고 천천히 걸어갔고 이러한 모습을 본 도산대도는 마지막 희망을 접게 되었고 제길, 상관세가의 가주, 상관정량이 아니란 말인가? 그는 천마의 걸음과 그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푸념하며 낮게 읊조렸다. 유지역, 아니 상관정량으로 변신한 천마는 대도 앞에 멈추어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진 도산대도 정유한을 내려다보았다. 정유한의 숨은 가늘고 거칠게 이어졌고 어느새 피가 그가 서 있던 자리까지 물들였다.
그의 눈에는 짙은 원망과 혼란이 서려 있었으나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한 채 상관정량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했으나 이 남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상관정량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존재인지 복잡한 감정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물론 대도는 광명자사 이 가주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받은 상태인지라 이 혼란스러움이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천마는 그의 복잡한 혼란과 고통을 즐기는 듯 짙은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마치 의도적으로 고통을 늘리기라도 하듯 느린 걸음으로 정유한에게 다가왔던 것이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도산대도에게는 자신의 죽음이 점차 다가오는 소리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정유한은 이를 악물고 상관정량에게 소리쳤다. 물론 상관가주로 보이는 자에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상관가주, 무슨 짓이오? 어서 저놈을 베지 않고 뭘 하는 것이오? 그의 손은 여전히 절정대도를 쥐고 있었지만 그 스스로 더는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류지혁은 그를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정유한의 시야에서 그의 얼굴은 점차 흐릿해졌고 그 틈에 불현듯 고요한 숲의 냉기가 정유한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너는 나를 잘못 보았구나. 정유한, 사람은 말이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같이 삼도천을 건널 수 있으니 말이다. 천마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그의 귀에 속삭이듯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고 이에 도산대도는 덜컥 겁이 났으니 큰 공포로 인하여 도산대도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천마의 목소리 속에는 더 이상 그가 알고 있던 상관정량의 위엄도 그를 신뢰하던 본인의 믿음도 찾을 수 없었다. 정유한은 그 순간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가 의지했던 이 남자는 절대 상관정량이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그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고 광명자사와의 전투로 인해 남아있는 내력마저 일도 없이 모두 소진되었으니 말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정유한은 마지막 남은 기운을 다해 물었지만 천마는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으며 손끝을 들어 올렸다. 그 손끝에 은은한 기운이 맴돌았고 그 기운은 점차 검은 그림자처럼 그의 손끝을 따라 퍼져나갔다. 류지혁의 손이 정유한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가며 검은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유한은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의 눈앞에서 상관정량의 얼굴이 점차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알고 있던 상관정량의 얼굴이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얼굴은 바로 천마 류지혁의 본래 모습, 천마 본신이 드러났다. 내 놈은 천마였구나. 정유한은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며 그가 속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그의 눈은 한순간에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류지혁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고 너는 나를 위해 이용당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차갑고 차분했고 그 차가운 말 속에서 정유한은 더욱 큰 무력감을 느꼈다. 정유한은 몸을 일으키려고 애썼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흐려지며 마지막으로 천마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천마는 신교의 좌사를 보았고 그에게 따스한 미소와 함께 눈짓하였으며 그 순간 광명좌사 신교의 뇌전마가 이가주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손끝에 검을 들었다. 그는 도산대도 정유한을 내려다보며 그에게 차갑게 말했다. 내 놈이 내 생명과도 같은 내 아들을 죽였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저 깊은 슬픔과 고통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의 아들 이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이 순간을 기다려왔고 그가 천마와 함께 계획한 이 순간이 마침내 실현된 것이다. 정유한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항변했다. 난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내 친우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지. 내 아들은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구나. 혈마 소강자의 명령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숨이 더 이상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가주는 그의 말을 더는 듣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었다. 그는 그저 아들의 복수를 위해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뿐이었다. 이가주는 천천히 검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내 아들에게 목숨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이가주의 검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검은 단숨에 정유한의 목을 꿰뚫었고 그의 생명이 그 순간 끝이 났다. 정유한은 마지막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그대로 고개를 떨어뜨렸고 그의 피가 차가운 대지를 적시며 그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주변은 다시 숨막힐 고요가 찾아왔다. 류지혁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가 세운 계획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구주 21천 3사의 한 사람인 도산대도 정유한은 이제 죽었고 그의 역할은 끝이 났다. 이가주도 자신의 아들에게 복수를 마쳤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혈마 소강자에게 돌아가 이 모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일이었다. 이제 끝났소. 광명자사. 천마 류지혁은 조용히 다가가 이가주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도가 깃들어 있었다. 이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이제 그의 복수가 끝났음을 실감하고 있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혈마입니다. 그를 없애는 것만이 저희 마지막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교주. 이가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원수를 갚았지만 여전히 혈마를 없애야만 그의 임무가 완성된다고 생각했다. 류지혁은 그 말을 듣고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도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혈마 소강자를 없애는 일이었다. 류지혁은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혈산장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더디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그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며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듯한 모습으로 혈산장원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혈마 소강자는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환영의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기색이 없었고 그는 상관정량이라 믿고 있는 류지역을 맞이했다. 상관가주 고생이 많았소. 광명자사의 수급은 가져왔겠지. 혈마는 그를 반기며 물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자신감이 넘쳤다. 류지역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그의 수급을 가져왔소.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석하게도 도산대도는 목숨을 잃었소. 광명자사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소. 혈마는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도산대도 공봉이 죽었단 말이오. 공봉이 죽을 수가. 그대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줄이야. 그러나 그의 의심은 금세 사라졌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상관정량을 신뢰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어찌되었든 신교의 광명자사를 해결했으니 말이다. 류지역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혈교의 승리일 뿐이요. 함께 강호를 제패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소. 혈마는 그의 말을 듣고 흐뭇하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의심도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믿고 있었고 이제 강호의 패권을 손에 넣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천마 류지역의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광명좌사의 머리를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머리는 이 가주의 머리가 아니라 정유한의 머리에 임피면구를 씌운 얼굴일 줄이야. 상관정량으로 변신한 천마 류지역이 혈산장원에서 사흘 동안 정양하고 있는 동안 혈마 소강자와 낙양의 고관대작들 사이에 중요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천마 류지역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양할 이유는 전혀 없었으니 다만 그는 혈산장원에 마련된 화려한 그 내실에서 혈마와 혈마의 주요 세력을 일거에 멸할 수 있는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천마의 계획을 모르는 혈마 소강자는 홍산 귀물 만천귀로라는 비기 화로를 통해 만들어낸 만열주정을 사용해 낙양의 고관대작들을 철저히 장악해 놓은 상태였다. 만열주정은 단순한 술이 아니었다. 이 술은 어린 동자의 피로 만들어졌으며 이 만천귀로에서 만들어진 술은 강력한 중독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 번이라도 마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마시게 되며 그 효과는 곧바로 내공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주정을 마신 자들은 갈수록 그 술 없이는 내공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만열주정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해지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술의 특징은 무공을 연마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운이 샘솟아 삶의 염증을 느낀 이들에게는 강력한 마약이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